고기가 연해진다는 소리 듣고 좀 넣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빙초산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짜게 먹고 비만해졌을 때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이 생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로 짜게 먹으면 안 돼요. 짜게 먹으면 안 되죠. 저희가 이런 걸 들어가야지만 손님이 오게 돼 있어요. 반찬 남긴 건 다 버리셔야죠. 돈 안 낸 건 안 버려요. 반찬 같은 거 집어넣으시고 손님이니까 어쩔 수 없죠. 손님이 오면 정신이 와요. 당신 그 사장님 와요. 뭐야.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2월 10일 처음으로 방송했던 먹거리 엑스파일이 어느덧 2016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착한 먹거리가 착한 세상을 만든다는 일념을 가지고 튼튼한 두 다리로 뛰었던 지난 3년 9개월. 우리의 밥상 뒤에 숨겨진 불량 실태를 고발하고 바른 먹거리를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며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연컨대 많은 분들이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착한 식당이 아닐까요? 좋은 제품이 나오거나 홍보를 할 때에도 이제는 착한 이 두 단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전국에 말 그대로 착한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착한 식당.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착한 식당은 여러 전문가들이 검증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검증단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직접 먹거리 엑스파일 게시판에 착한 식당이라고 생각되는 곳들을 제보해 주시고 또 내가 아는 식당이 착한 식당이 맞는지 검증해달라는 요청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3월 시청자의 제보로 꾸며진 시청자가 추천한 착한 식당을 통해서 준 착한 식당들을 발굴했었는데요. 그 이후 저희에게 도착한 착한 식당 제보만 무려 266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신 식당이 진짜 착한 식당인지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착한 식당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국 각지에서 도착한 착한 식당 제보. 우리는 시청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제보에는 착한 식당으로 추천해주신 음식 메뉴도 그 이유도 다양했는데요. 그중에도 많은 분들이 착한 식당으로 추천한 공통적인 이유는 바로 인공 조미료를 넣지 않는 식당이라는 것. 일부 시청자에겐 인공 조미료가 착한 식당 선정의 중요한 기준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착한 식당 추천 메뉴는 무엇일까? 1위는 바로 뜨끈한 국물과 밥의 조화, 탕반 음식. 그 뒤를 잇는 것은 일상식인 백반, 그리고 냉면, 국수 등의 면 음식. 식사 대용으로 사랑받는 빵 등이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시청자가 추천한 총 266개의 식당 중 전화 통화와 인터넷 등을 이용한 1차 사전 취재를 통해 착한 식당 후보를 총 26곳으로 간추렸습니다. 첫 번째로 검증할 메뉴는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탕반 음식.
시청자가 추천한 착한 식당을 검증하기 위해 한식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 달리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은 검증단. 시청자들이 추천하시는 데를 좀 가는 거랑 옷을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말씀드렸어요. 그러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평상복이라든지 뭐 등산복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좀 편하세요? 네, 많이 편합니다. 시청자가 추천한 만큼 더욱 조심스러운 검증 단계. 첫 번째로 검증할 음식은 무엇일까? 박준 선생님이 했었거든요. 되게 힘드셨어요 그때. 한 달 먹고 다니는데 한 달 했잖아 그거. 진짜 피부에 뭐까지 났었어. 착한 식당을 찾기 위해 한 달 내내 먹고 또 먹어야 했던 음식. 냄새가 입에서 확 나가지고 피부가 피부가 확 상해. 너무 심해. 검증단의 미각을 괴롭혔던 음식의 정체는 바로 전통 보양식 육개장. 지난 방송 당시 일부 육개장 전문점은 소고기의 구수한 맛을 흉내내기 위해 콩팥을 둘러싼 기름을 사용해 육개장의 맛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화지방의 과다 섭취가 지속될 경우 심근경색 등 혈관계 질환이 우려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것은 소기름이 아닌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고 질 좋은 한우 양지를 넣어 담백한 육개장 맛을 살린 착한 육개장집이었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고 시청자가 추천한 한 육개장집. 직접 6시간 끓여 만드는 육개장에는 MSG 등을 넣지 않고 건강을 생각해 저염도로 간을 맞춘다는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보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한 육개장집을 찾았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던 중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커다란 현수막. 맛이 없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주인의 자부심이 돋보이는 이곳에서 과연 착한 육개장을 만날 수 있을까? 대표 메뉴인 육개장 한 그릇의 가격은 9,000원. 한우 양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루 한정된 수량만 판매하고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운영 방침. 주인의 음식에 대한 철학이 엿보입니다. 틀에 맞춰가지고 그 틀에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그 음식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검증하다 보면은 참. 검증단의 기대 속에 드디어 육개장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쟁반씩 깔끔하게 차려진 밥상.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육개장. 그리고 매일 갓 도정한 쌀로 짓는다는 쌀밥입니다. 밥부터 맛을 보는 검증단. 좀 맛있어요. 쌀하고 섞어서 쫀득쫀득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한식의 기본인 밥은 합격점. 그럼 육개장의 맛은 어떨까? 6시간 우려냈다는 맑은 국물이 독특한 육개장. 양지고기도 보입니다. 그리고 육개장의 활용 점정인 이 기름. 손님의 입맛에 따라 곁들여 먹도록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는 소 콩팥 기름과 달리 식물성 고추기름이 확실해 보입니다. 고추기름을 넣어 잘 저어준 뒤 맛보는 육개장. 시청자가 추천한 이 육개장 맛은 검증단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맛을 본 검증단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박호재 전문가. 그러니까 육개장이 갈칼한 맛이 고추기름에서 나와가지고 숨을 끌어줘야 되는데 그 맛이 따로 감는 거니까 맛이 안 나고 육개장이 소고기 국밥이 그죠? 그렇게는 기름 자체가 한다고 들었어. 육개장은 아니야. 완전 국밥 개념이고 육개장이라고 하시면 고사리나 뭐 수치나 뭐 해당도 프랑스 같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추기름을 직접 만든 것은 좋지만 따로 내어 맛이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평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맛을 봅니다. 지금 저는 제 입을 보니까 고개를 너무 오버하니까 오버하게 되더라고요. 자체 국물 자체가 두툼하고 맛이 시원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조미료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크게 구조적 맞추다 보니까 고기를 너무 오래 삶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적절한 맛이 제한하고 굳은 표정으로 안내문을 읽는 전문가. 제작진에게 건네는 안내문을 확인해보니 6시간을 끓인 뒤 기름을 완전히 제거한 저염도 음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6시간 삶는요, 샤브리가 양지가 있는 거랑 틀립니다. 단시간만 삶아도 되는 소 양지 부위를 오래 끓인 것이 오히려 국물 맛을 해친다는 것. 육개장 고유의 맛을 살리지 못해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시청자가 추천한 착한 식당을 검증하기 위해 청주에서 대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조미료를 넣지 않았다는 한 닭게장집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낯이 익은 이 식당. 사실 이곳은 지난 2014년 3월 시청자의 제보를 받고 찾아왔던 식당인데요. 당시 닭뼈를 푹 고안해 만든 닭게장을 박호재 한식 전문가가 직접 맛봤습니다. 그릇이 집어넣어가지고 전멸을 없고 생마늘을 넣으면 다른 맛이 나는 닭게장 위에 얹은 생마늘이 국물 맛을 해치고 밑반찬에 나온 조미된 김이 식당 구성에 어울리지 않아 착한 식당으로 선정되지 못했던 이곳. 방송 이후 다시 제보가 왔습니다. 생마늘을 손님 선택제로 바꾸고 조미된 김도 다른 반찬으로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착한 식당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 닭게장 한 그릇의 가격은 제법 저렴한 6,000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닭게장 2개, 빈대떡 2개 주세요. 다행히 검증단을 알아보지 못하는 직원. 당시 지적했던 조미김은 제보대로 밥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닭게장도 나옵니다. 수복이 얹어 나오던 생마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변화가 엿보이는데요. 뜨끈한 뚝배기에 닭고기, 배추, 콩나물 등이 푸짐하게 들어있는 닭게장. 박호재 한식 전문가가 작년에 이어 2번째로 맛을 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맛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어때요? 1년 전하고. 맛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맛은 좀 나은. 이 닭게장을 처음으로 맛보는 박종숙 전문가의 평가가 궁금해집니다. 어때요? 전혀 비싼 맛이 나요. 제가 이러지 않는데. 구수한 맛보다 오래 끓여내 비린맛이 강하다는 의견. 검증단은 닭뼈를 12시간 동안 푹 끓여내는 조리법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한국분들이 오른쪽에 아주 작은 사람을 오른쪽이고요. 우리가 근데 그걸 넘어버립니다. 오른쪽이거든요. 먹을 때 넣는 수있구나 닭건지 아십니까? 그래도 좀 많이 넣어주니까 보통 한 90 안 걸릴 것 같거든요. 닭게장을 직접 만든다는 사장과 만난 검증단. 뭐 넣고 구우세요? 너무 오랫동안 구우니까 기름 냄새가 났어요. 기름. 지금 12시간을 저 기름을 끓인다는 거예요. 12시 하니까 완전히 떡이 됐더라고. 9시간 정도. 9시간. 닭뼈는 소뼈처럼 그렇게 굽지 않기 때문에 몇 시간만 끓여도 다 우려 나옵니다. 두 번째 검증에도 착한 식당에 선정될 수 없었습니다. 착한 식당이라고 해서 MSG라든지 뭐 저염식만 보는 게 아닌데 MSG 안 넣고 뭐 저염식이다. 그리고 뭐 가격이 좀 싸다, 깨끗하다. 뭐 이렇게만 해서 우리가 착한 식당이라고는 단정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인 맛이라든지 서비스, 음식 궁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착한 식당을 선정하는 기준은 인공 조미료의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음식의 맛과 완성도가 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다음 시청자가 추천한 착한 식당은 과연 어떨까?
지난 2012년 6월 방송한 자연산 추어탕 편을 기억하십니까? 국내 추어탕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미꾸라지는 사실 중국산 치어를 수입한 것.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중국 양식장에는 물을 갈지 않고 소독을 하기 위해 복합 요오드, 인산 보조제, 산화제 등 각종 약품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수입해온 이식산 미꾸라지가 아닌 국내의 맑은 개울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미꾸리로 끓인 추어탕집을 찾았습니다. 2급수 이상의 물에서만 사는 토종 미꾸리는 미꾸라지보다 가늘어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일품인데요. 구수한 국물 맛을 위해 미꾸리를 아낌없이 넣은 이 추어탕을 착한 식당 제11호로 선정했습니다. 착한 추어탕집 방송을 본 한 시청자가 보내온 제보. 동네에 자연산 미꾸리만 사용한다는 식당을 기쁜 마음으로 제보해왔습니다. 우리는 해당 추어탕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식당 입구에 자리 잡은 수조에는 힘차게 헤엄치는 미꾸라지가 보입니다. 유심히 살펴보자 배와 등의 구분선이 분명한 국내 자연산 미꾸리의 형태로 보입니다. 제보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토종 미꾸리로 끓이는 추어탕의 맛이 더욱 궁금합니다. 미꾸리를 갈아서 만드는 갈 추어탕의 가격은 8,000원, 통 추어탕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자연산과 국내산으로 나뉜 이 원산지 표기가 눈에 띕니다. 국내산은 뭐고 자연산은 뭐예요? 국내산은 양식 자연산은 양식이 아닌 자연산은 그러면 잡아오는 거예요. 콩밭에서. 네? 콩밭에서 잡아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잡아요? 미꾸라지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데가 여기 사장이 지금은 저쪽 서산 당진 쪽에서 잡는다고 알고 있어요. 서산 당진이요? 네. 직접 통발을 쳐서 잡아온다는 미꾸리와 강원도 원주 출신의 사장이 지역색을 살려 칼칼하게 요리한 통추어탕이 나왔습니다. 5년간 숙성했다는 맛장으로 양념한 국물.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미꾸리까지 듬뿍 들어간 추어탕. 그 맛이 기대됩니다. 어때요? 된장하고 따는 것도 진짜 직접 볶는 것처럼 짜지 않고 하는 것도 훨씬 안 짜요. 자연산 미꾸리를 사용해 담백하게 맛을 낸 추어탕이 만족스럽습니다. 이때 손님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는 직원. 반찬 그릇을 차곡차곡 포개어 정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언가 낯익은 모습. 반찬 그릇을 따로 들고 주방으로 이동하는 직원을 따라가 봤습니다. 주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직원은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반찬통에 다시 부어넣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식재료와 건강한 맛을 자랑한 이곳,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제보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기 채널A 먹거리 엑스파일 제작진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 글 보고 추어탕집에 다녀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주방에서 반찬 재사용하는 걸 목격했거든요. 아, 왜 그러셨대? 아, 가면은 얘기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일부 식당이 잔반 재사용, 위생 환경 등의 문제로 착한 식당 후보가 되지 못한 가운데 울산에서 한 시청자가 추천한 식당이 제작진을 주목하게 합니다. 국산 콩으로 두부를 직접 만드는데도 가격도 착하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식당을 다녀온 손님들의 방문 후기를 살펴봤습니다. 100% 콩으로 직접 두부를 만드는 사장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손님들의 방문 후기부터 저염도 소금과 저염 된장 등을 사용해 건강 음식을 먹는다는 느낌이 팍팍 든다는 좋은 평가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한껏 기대를 안고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군대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저곳이 제보받은 식당이 맞는 걸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점심 장사의 한창일 시간에도 굳게 닫힌 문. 아직도 가게 밖에는 100% 국산 콩만 사용한다는 문구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부집 사장과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네, 식당에 여기 진짜 안 하세요? 두부 만들고 매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에 고장이 왔어요 지금 제가. 아, 그 뭐 국내 3만 원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셔가지고. 예, 아침마다 제가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 고객님들한테 좀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 건강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게 매일 아침마다 만들고 얘기하다 보니까 건강을 좀 제가 해쳤습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주인. 고집스레 착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엔 부산의 한 해물탕집에 대한 제보. 재료의 90%를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고 천연 재료만으로 맛을 낸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먹는 신선한 해물탕의 맛. 생각만으로도 군침이 도는데요. 대문이 열려있는 식당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황당한 풍경. 마당에는 간판과 온갖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고 식당 내부에 식자재와 식기들 그리고 메뉴판만이 이 자리가 식당임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받고 찾아갔지만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식당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경기도의 한 칼국수집. 주소상 여기 맞는데 카페 같은 데인데? 칼국수집 있지 않았어요? 칼국수 없어지고 저희가 업종 변경되고. 아, 예, 그 식당 아닌가요? 아, 예. 제가 지금 가게를 좀 그만뒀거든요. 장사를 하다가 운영이 좀 어려웠어요. 엄청 병들었어요.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지만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착한 식당 후보들. 사실 착한 음식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시청자가 추천하는 착한 식당. 이번엔 백반 음식입니다. 우리는 검증단과 함께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다양한 가짓수의 반찬을 내어주는 집밥 같은 착한 식당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추천해주신 착한 식당을 검증하러 갈 겁니다. 이제 드디어 시청자들이 착한 식당을 스스로 찾아주겠다고 그러니까 고맙네요. 진짜로 착한 집이면 좋겠는데 시청자들이 찾아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시청자가 추천하기에 더욱 의미 있는 착한 식당. 이제 가실 곳은요, 강원도 정선에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100% 농사지원콩으로 매일 아침 가마솥에 장작불로 두부를 만들고 있으며 지금쯤 직접 재배한 야채와 나물 종류로 만들어지는 로컬 푸드인데 저는 이 집에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가마솥에 장작불로 두부를 만들면 우리가 지금 먹는 두부에서는 절대 맡기 힘든 화근내가 조금 나요. 네네, 그렇죠. 그 냄새가 나죠. 우리 불냄새라고 해야 하죠. 화근내라고 그렇죠. 하죠. 예. 저는 이거 화근내 나는 불내 나는 두부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정말이라면 그거는 로또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감히. 지난 착한 식당 두부편. 시판되는 대부분의 두부는 수입산 콩으로 만듭니다. 여기가 있어요. 어르신 이야기하고 저기 못하는데 하나 소주 한 번에 딱 2, 3천 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있는 두부를 만드는 기본은 질 좋은 콩을 사용하는 것. 강원도 양구에서 찾은 착한 두부집은 국산 재래종 메주콩을 고집해 두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포제나 기름을 넣지 않고 장작불에 뭉근하게 끓여 만드는 두부. 이번에도 착한 두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공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정선에서 콩을 직접 재배해 두부를 만든다는 식당. 두 번째 착한 두부가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두부 전골은 1인분에 8,000원. 두부의 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모두부의 한 접시는 10,000원입니다.
농사지은 콩으로 아침 6시부터 4시간 동안 두부를 만든다는 이곳. 제보 내용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두부를 직접 만드세요? 네. 정말요? 네, 직접 만들어요. 어디서 만드세요? 가마솥도 있어요? 네. 흔쾌히 안내하는 사장. 여기 있어요? 두부가 먹으시다. 우와, 장작을 씁니까? 옛날 재래식으로 한 거예요. 장작을 사용해 불을 떼는 재래식 가마솥. 관리도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청소를 다 해놓고 성분을 받아가서 부엌 한편에서 고소한 냄새가 느껴져 돌아보니 오늘 아침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비지가 눈에 띕니다. 콩비지를 맛보는 검증단. 싸드려요? 예. 고소한 맛의 콩비지에 원하는 손님에겐 무료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어디 손가락으로 가는 고명이 있네. 이거 다 남을 거 다. 포대를 열자 직접 재배했다는 콩이 보입니다. 정말 약을 많이 안 친 거는 약을 많이 안 치면 또 벌레 잡고 막 이렇게. 작은 콩 자체가 작은 게 있어요. 울퉁불퉁하고 막 이렇던데 지금 모양이 되게 험하잖아. 약을 조금 치면은 식당 안 황광의 전문가의 눈길을 잡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만든 잔반 재사용 예방 캠페인 스티커인데요. 저희 방송에서 썼던 거 아니에요? 안 주셨네. 식재료에 대한 정성부터 잔반 재사용에 대한 신뢰까지 기대가 커집니다. 대표 메뉴인 두부 버섯 전골과 모두부, 주인이 직접 만든다는 밑반찬까지 시골 두부 밥상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손두부가 뽀얀 자태를 드러냅니다. 드디어 검증단이 고대하던 두부 맛을 볼 차례. 콩이 풋내가 있거든요. 그 풋내가 그대로 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원래 두부 만드는 방식대로 속이지 않고 제대로 만든 두부다. 이 모두부 만들 때 양을 좀 이렇게 물을 크게 만들려고 살짝만 눌러요. 두부 이렇게 만들 때 눌러서 이렇게 물을 빼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아주 툭 눌러가지고 단단하고 두부 자체는 참 잘 만들어진 두부예요. 그죠? 있는 걸로. 단단해 보인다. 단단하네. 굉장히 단단해. 두부의 완성도와 맛은 극찬을 받은 상황. 맛깔스럽게 끓는 이 두부 전골의 맛은 그럼 어떨까? 두부 전골을 한술 떠 음미하는 검증단. 검증단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전골은 사실 고춧가루를 넣어서 얼큰하게 먹는 그런 목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공 조미료의 맛이 이 얼큰한 맛을 가려버려요. 그 정도로 그 인공 조미료가 좀 너무 많이 넣지 않았나. 콩의 고소한 맛도 사라졌고 버섯이 가지는 그 특유의 감칠맛 또 사라졌고 그 신선한 맛, 시원한 맛도 없고 나머지 모든 양념은 매운 거밖에 안 나요. 맵고 감칠맛 난다. 근데 문제는 다른 반찬을 지금 먹어보니까 거의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최소한의 조미료를 사용한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많은 양의 조미료가 원재료의 맛을 덮는다는 검증단의 의견. 조미료를 좀 넣으시지 않으신가? 조금씩 아니에요. 뭘 넣으세요, 조미료를? 조금씩 넣어요. 숨을 너무 많이 해요. 한꺼번에 많이 10시간 정도 많이 해요. 네네. 안 넣으면 먹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네. 맛이 없대요. 냉랭하대요. 냉랭하다고. 그러니까 조금씩 넣어요. 근데 지금 맛있다 그러세요? 네, 우리 손님 정신에 꽉 차서 먹었어요.
이 집은 아주 정성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부가 이렇게 단단하고 고소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두부는 사실 시중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두부입니다. 주인은 지금 계속 좋은 맛을 찾기 위해서 식재료의 맛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손님들이 저렇게 거부를 하면 주인으로서도 아마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착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주인의 소신도 필요하지만 먹는 손님의 식문화와 인식이 개선돼야 하는 것.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다음 제보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한정식집인데요. 일반 식당에서 먹던 밑반찬이나 된장찌개와는 사뭇 다른 맛이 인상적이고 조선 간장으로 간을 하고 또 재래 된장을 쓰고 또 모든 국산 재료를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식당이네요. 만약 이렇다면 굉장히 착한 집이죠. 근데 실제로 그 조선 간장, 재래 된장을 쓴다는 곳은 많아요. 근데 가서 먹어보면 사실 섞거나 아니면 그냥 시판용을 사서 하는 보통 그런 것들인데 만약에 이 가게가 먹어봤을 때 저희가 먹어봤을 때 조선 간장을 쓰고 재래 된장을 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참 높게 칭찬을 해줄만 한한 거죠. 네. 늦은 점심시간이 돼서야 도착한 한정식집. 그런데 앉을 자리 하나 없이 식사하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소문난 맛집인가 봅니다. 많이 기다려야 할까? 일단 대기표를 받고 밖으로 나오는 검증단. 안을 들여다보니 손님이 나간 자리를 정리하는 직원이 보입니다. 잔반을 한데 모아버리는 직원의 모습. 실외는 이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쌓이기 마련입니다. 잠시 후 차례가 되어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음식을 천연 재료와 우리 간장으로 맛을 낸다고 합니다. 대표 메뉴인 연잎밥 정식과 곤드레밥 정식의 가격은 1인당 15,000원. 메뉴판 아래쪽에 주방이 보입니다. 손님이 언제든 볼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모습. 그다음 상호는 오픈 주방이에요. 이 집 오픈 주방은 보통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오픈 주방이 아니고 사람이 서기만 하면은 저 주방 내부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릇 배치해 놓으면 밥통이나 저 밑에 있는 불판들은 다 보이거든요. 수는 다 보여요. 진짜 오픈 주방이죠. 음식 만드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커다란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가 나오고 각종 반찬이 줄지어 차려집니다. 직원이 곱게 싼 연잎을 직접 벗겨 연잎밥을 내어주는데요. 어느새 음식으로 한 상 가득해집니다. 웬 행자인가 싶습니다. 채소 위주의 식당 구성이 돋보이는데요. 무농약 인증을 받은 연잎과 찹쌀을 사용한 연잎밥. 구수한 냄새가 퍼지는 된장찌개가 절로 식욕을 돋웁니다. 그리고 우리 간장을 사용한다는 간장 소스도 보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우리 간장일까? 검증단이 간장을 덜어내 맛을 봅니다. 곧이어 황광의 전문가도 간장의 맛을 봅니다. 우리나라 간장이 이거 잘 먹어요. 조선 간장으로 한다고 저기 적혀 있었거든요. 들어올 때 보니까. 반찬으로 나온 잡채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윤기도 없고 색깔도 아늑하지도 않아요. 일반적인 윤기가 흐르는 잡채와 다르게 사뭇 심심해 보입니다. 이어지는 검증단의 의외의 평가.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은 손님들한테 이게 비록 맛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먹어보면은 대단히 감칠맛이 나지도 않지만 이름만 말하면 외간장을 쓰진 않았다. 거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라멜 색소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카라멜 색소를 안 넣으면 절대 이 색깔이 나요.
넣으면 반드시 반들반들해지고 카라멜 색소를 안 넣으면 그 반들반들한 색깔이 없습니다. 이게 한계예요.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 간장과 최소한의 재료를 사용해 담백하게 만들어낸 잡채.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단맛 같은 거는 강조를 했고 굉장히 그냥 담백하게 만든 잡채예요. 이어지는 검증. 김 한 장을 들어 냄새를 맡고 맛을 봅니다. 튀김을 먹어보면 김 냄새가 그대로 나요. 굉장히 맛있죠. 그러니까 김을 가장 건강을 생각하면서 가장 바람직하게 먹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그냥 살짝 구웠어요. 그냥 날김으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근데 이 정도 구워가지고는 맛도 고단 맛이 나면서 김의 향기가 있으면서 신경을 나름대로 많이 썼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런 구성이에요. 식재료를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고 맛을 충분히 살렸다는데요. 음식 하나하나에서 절제된 맛, 완성도 있는 맛을 구현했다는 평가입니다. 두 분이서 저랑 같이 도저히 한 2년 정도 거의 무맛있게 드시는 흡족한 검증이 된장찌개로 이어집니다. 한식의 맛은 장맛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된장. 검증단이 된장찌개를 맛봅니다. 한번 맛보고는 물로 입안을 헹구는 전문가. 다시 한번 된장찌개를 신중하게 먹어봅니다. 과연 된장찌개의 맛은 어떨까? 된장은 그렇게 짜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매된장 담듯이 담은 된장이 너무 맛있거든요.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된장은 맞긴 맞는데 여기에다가 한국의 아닌가 이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된장을 사용하는 걸까? 이곳의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부재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리를 하시던 분이세요? 예전에 영양사를 하시다가 시장을 안 드세요? 이곳에 대한 검증단의 최종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착한 식당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저는 감히 저 집은 그 착한 식당 검증위원들이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자기가 만드는 음식의 길로 가고 있으니 진정성의 문제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식 만드는 솜씨나 음식을 대하는 마음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을 할 범위는 아니다. 친절도 또 정성 어느 면에서나 뭐라고 이렇게 흠을 잡아야 할 그런 그 빌미가 되는 것이 없죠. 그냥 완벽한 그 건강을 먹는 음식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착한 식당 검증에 대한 공개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널에 먹거리 스타일에서 나왔는데요. 착한 식당이라고 정직하고 건강한 밥상 만드시는 것 같으셔서 몇 가지 좀 여쭙고자 왔어요. 그 된장, 간장 부분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제품 쓰시는지 아니면 뭐 직접 담그시는지. 담그진 않고 노파에서 가지고 있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상태만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탁에 작은 항아리를 보여주는 직원. 강원도에서 가져온다는 된장 항아리만을 보고는 어떤 된장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착한 식당 검증 단계에서 이 된장의 출처에 대해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한식은 장맛이 우선이라고 할 정도로 이 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선생님이 공개하실 거야. 저도 그렇지만 내 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사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계세요? 아, 채널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던 거군요.
다른 데는 저희가 하는 거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다 공개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안녕히 계세요. 수차례 설득에도 공개를 거절한 주인. 아쉽게도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시청자가 추천한 착한 식당을 검증하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3개월간의 여정. 많은 식당이 음식의 완성도, 위생 환경, 서비스 등의 문제로 착한 식당 후보가 될 수 없었던 가운데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정말 다스켜주고 싶은 맛이에요. 먹자마자 아 이건 정말 착한 식당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검증단의 마음을 사로잡은 음식. 이번엔 한국인이 밥만큼 즐겨 먹는다는 면 요리입니다. 착한 식당 검증에 앞서 남다른 준비를 한 검증단. 운동이라도 가듯 편한 옷차림으로 등장합니다. 백지원 세계요리 연구가, 김상태 호텔 조리학과 교수로 이루어진 전문가 검증단과 Xin chào, hôm nay em sẽ ăn thử món phở ở Hàn Quốc. 또 한 명의 특별 검증단. 이번에 검증을 해볼 메뉴는 바로 속풀이의 최고 음식, 베트남 쌀국수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에 방송한 착한 쌀국수 편에서는 웰빙 요리로 알려진 쌀국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취재했습니다. 진한 고기 육수 대신 각종 조미료와 향신료가 첨가된 팩으로 간단하게 조리된다는 사실. 그런 육수하고는 완전히 맛과 향이 완전히 다르죠. 사골과 한우 양지, 6가지 향신료를 사용해 깊은 맛의 국물을 내고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전통 조리법으로 만든 베트남 세대계 쌀국수를 찾았습니다. 손님이 MSG를 선택하게 하는 이 쌀국수를 준착한 쌀국수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는 쌀국수에 대한 특별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쌀국수집 사장이 직접 제보를 해온 것. 사장이 만드는 쌀국수는 향신료 팩을 사용하지 않고 소뼈, 닭뼈, 양지고기와 천연 향신료로 육수를 우려낸다고 합니다. 지난 착한 쌀국수 편 방송을 참고해 육수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성스러운 제보에 검증단도 감탄합니다. 본인 사장님이 이렇게 제보를 해주면 자신감 있다 이 말씀을 하죠. 대단히 기대가 되게 됩니다, 진짜. 이 착한 식당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를 미리 아는 분이잖아요. 네. 미리 알고 여기에 맞춰서 정말 착한 음식 쌀국수를 하기 위해서 이 육수도 볶고 고명도 하고 끓이기도 한다면은 착한 쌀국수일 확률이 크죠.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돼요. 네. 부푼 기대를 안고 찾아간 서울의 한 쌀국수집. 주 메뉴인 쌀국수는 9,000원. 향신료 팩을 사용하지 않고 한약 재료, 사골, 소고기를 이용해 10시간 동안 우려낸다고 합니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국수가 나오는데요. 그 양도 그득해 보입니다. 쌀국수에 빠질 수 없는 소고기와 숙주나물, 면발이 먹음직스럽습니다. 상당히 많고 보통 이거 멜라닌 그릇이고 이러는데 그릇이 좋은 그릇으로 바닥이 아프시고 아주 따뜻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생겼잖아요. 이제 음식을 맛볼 차례. 검증단은 먼저 국물 맛부터 봅니다. 뼈를 넣고 고기를 넣고 시험을 향신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근본에 향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향은 느껴지지 않아요. 제보와 달리 소고기 특유의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검증단의 말. 베트남에서 20년 거주한 특별 검증단의 생각은 어떨까요? 제가 차이점 많이 다녔어요. 쌀국수집을 사기로 그래서 그 맛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딱 먹어보면 지 뼈와 고기만 그런 무슨 절대 안 돼요.
이때 무언가가 검증단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뻔히 들여다보이는 주방 선반 위에 한가득 쌓여있는 깡통. 우리는 주방으로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깡통의 정체는 바로 쇠고기 맛 분말. 100% 지방질인 식물성 기름 쇼트닝과 MSG 등이 들어간 이 분말은 쇠고기 육수 대용품으로 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것이 쌀국수 육수의 주 재료인 걸까요? 소뼈나 닭뼈, 소고기로만 낸 육수라기보다는 어떤 이 소고기 맛이 나는 다른 식재료의 그 맛이 훨씬 앞섰어요. 육수를 끓일 때는 정말 본연의 육수를 끓여야지 우리가 찾는 착한 식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칠맛을 위해 조미료를 곁들일 수 있지만 육수에는 오직 고기와 사골만 사용해야 하는 것. 저희는 스파이크팩은 전혀 없어요. 아예 육수를 우려낼 때는 달걀랑 속뼈랑 양지고기랑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초과랑 향이랑 계피랑 그 다음에 팔각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갔을 때 그 주방 그 찬장에서 소고기 분말 그 시즈닝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주방 쪽에 잠깐 오셨던 분이 다른 프랜차이즈에 있었던 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방법을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방 사람이 바뀌고 이제 딱 180g만 들어가고 있어요. 주방 직원에 따라 레시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장의 말. 육수에서 소고기 분말 조미료의 맛이 진하게 느껴진 쌀국수를 착한 식당으로 선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베트남 유학생이 추천한 또 한 곳의 쌀국수집. 국물, 고기, 면 또한 베트남에서 먹던 맛과 똑같고 직접 베트남에서 재료를 사와 국물을 우려낸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다문화 거리. 이곳에서 베트남 본토의 쌀국수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식당에 들어서자 베트남 현지인 직원이 자리를 안내해줍니다. 메뉴판을 펼쳐들고 당황한 검증단. 모든 메뉴가 베트남어로 적혀 있습니다. 식당을 둘러보니 실내 인테리어부터 벽면의 메뉴판까지 모두 베트남의 분위기가 풍깁니다. 다시 메뉴판을 가져다주는 직원. 베트남어 메뉴판과 영어, 한국어로 설명한 메뉴판 두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갑자기 베트남의 어떤 한인이나 호치민에 있는 식당으로 뚝 떨어진 것 같은 순간이동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베트남 식당. 쌀국수를 주문하자 함께 곁들여 먹을 채소를 줍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레몬과 고추, 숙주와 함께 나온 낯선 채소가 눈에 띄는데요. 베트남 바질이에요. 파치 바질 이런 거. 베트남 바질 특유의 톡 쏘는 향이 퍼집니다.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베트남에서 먹었던 그 냄새예요? 똑같은 쌀국수면을 피로 사용한 고기 만두식 튀김 요리 짜조. 여기도 뭐가 이렇게 향신료가 같이. 다시 적식소입이고, 요거는 또 바질이고, 상추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 베트남 식당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허브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동남아시아답게 다양한 향신료를 맛볼 수 있었는데요. 일반 쌀국수에 비해 진한 국물색과 갖가지 채소, 그리고 덜 익힌 채 나오는 소고기 고명이 특이합니다. 맛을 보기 전 쌀국수의 향을 맡아보는 검증단. 냄새는 괜찮아요. 식당에서 먹었던 그 냄새. 검증단은 쌀국수에 신선한 향신채를 다양하게 골라넣은 다음 쌀국수의 맛을 봅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쉽게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 소스하고 이 허브를 적절히 배합을 잘하니까 고기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실제로 맛과 향이 너무 좋아요.
쌀 성분이, 쌀 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짧게 잘 불어서 부서져요. 베트남 본토의 맛과 향에 푹 빠진 검증단. 테이블에 올려놓은 정체모를 재료들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건 양념 같아요. 양념을 섞어 놓은 거 아니에요? 고춧가루도 있고. 이건 뭐예요? 몰라요. 저기 국물을 뭘로 내는지 전안 고기로 해가지고 육수인데요. 소고기, 한우. 네. 이 쌀국수집에 대해 검증단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베트남인 줄 알았어요. 국물도 되게 진하고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그 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고명 같은 거, 그 베트남 특유의 향신료 같은 거, 그 소스 같은 걸 같이 이렇게 곁들여 먹으니까 정말 거의 오리지널 진짜 현지인이 먹는 베트남 쌀국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되게 맛있었고. 뜨거운 육수에서 이 사골의 그 특유의 누린 맛과 고기의 육향이 올라오는 그런 육수를 느꼈고요. 쌀국수를 즐기기에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한 그릇 쌀국수였어요. 베트남 쌀국수를 제대로 구현해낸 이것. 우리는 공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안 되세요? 네? 저들이 오고 와요. 오후에 와요? 한국어가 서툰 베트남인 직원. 사장과 통화 연결을 도와줍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방송이고요. 그 시청자들한테 이제 좀 올바른 음식, 바른 음식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기다리실래요? 제가 좀 나갈게요. 아, 예, 기다리겠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식당처럼 운영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향채류를 제가 매주 가서 갖고 와요. 매주 베트남을 가서요? 네. 아, 직접 가져오시는 거예요? 향채류 한 8-9가지 갖고 와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는 사장은 매주 식재료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정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 쌀국수를 시청자가 추천한 착한 식당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재료들인데 쌀국수에 들어가는 팔각, 계피 등의 향신료와 검증단을 감탄하게 했던 향신채를 한 바구니 가져오는 이용한 씨.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베트남 재료를 고수하는 이유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베트남을 안 가도 베트남 그대로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제 목적이었거든요. 제대로 맛을 내려면 제대로 된 재료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만드는 주방장 자체가 우리 베트남에서 20년 주방장 하던 사람이에요. 본토 맛을 고집하는 사연은 이용한 씨 역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국 생활을 가도 이제 올해 지금 베트남 22년 차인데, 나도 거기 가면은 고향 음식 생각나고, 고향 음식을 먹고 싶어도 비싸서 못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좀 싸고 양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만들어주고. 때마침 쌀국수에 사용한다는 고기가 배달됩니다. 이거어요. 박스에 들어있는 것은 냉동 상태로 포장된 고기. 검증단 방문 당시 한우를 사용한다는 직원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미국산 아롱사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분한테 고기 원산지를 물어봤는데 한우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우는 못 써요. 솔직히 한우 쓰면은 그렇게 가격을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노동자들이 이제 와서 먹고 한 그릇을 먹더라도 배가 불러야 되는데. 좀 그 육수 같은 것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보여줄 수 있는데 주방도 흔쾌히 육수를 보여준다는 이용한 씨를 따라 주방에 들어갑니다. 커다란 통에 육수를 끓이고 있는데요. 봐봐요. 여기 국자를 한번 넣어봐요. 요만큼 이 밑에가 다. 여기 지금 이만큼이 뼈네요. 지금 들어가지질 않네. 국자가 깊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뼈를 잔뜩 넣은 육수.
통에 반 이상이 뼈네요. 여기까지 지금 어떻게 보여드리고 뼈가 너무 많아가지고. 겨우 꺼낸 사골, 그 양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5시간 동안 우려낸 사골 육수는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Một lò này là khoảng 120 tô, sử dụng cho 15 kg xương bò, thịt bắp là khoảng 5 kg, thịt tái là cũng khoảng 5 kg. 고기 육수 특유의 누린 향이 올라올 때쯤 주방은 육수에 넣을 향신료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계피와 마늘, 팔각 등 각종 향신료를 넣어 준비한 육수 재료. 향신료 팩으로 만든 프랜차이즈 쌀국수와는 다른 이색적인 국물 맛이 나는 이유는 이런 현지의 재료가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고기 육수에 각종 향신료까지 넣어 1시간 동안 끓여주면 육수 준비는 끝이 납니다. 이 육수에 쌀국수의 기본 재료인 숙주와 쌀 함량이 95%에 달하는 쌀국수 면을 익혀 준비합니다. 한 그릇을 먹어도 배부를 수 있도록 양은 넉넉하게 담아주는 것이 이곳 쌀국수집의 원칙. 사태고기를 푸짐하게 얹고 양파, 파 등의 각종 채소를 곁들여줍니다. 이곳의 특징 중 하나는 익히지 않은 고기를 얹어주는 건데요. 여기에 뜨거운 육수를 부어주니 금세 고기가 익습니다. 이렇게 쌀국수가 완성됩니다. Nếu mà trộn qua là không bổ không ngon, giống như là để chảy mặt để nó sôi lên. 본토의 맛을 지니고 있다 보니 찾아오는 손님 역시 베트남 현지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에게는 사뭇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강한 향신료 맛이지만 이들에겐 향수를 달래주는 한 그릇의 쌀국수. Tôi ở Việt Nam sang qua đây tôi cũng rất nhớ quê hương ấy. Tôi hàng tuần này tôi có đi ăn món Việt Nam á, có hương vị quê nhà. 우리는 착한 쌀국수의 중요한 과제인 조미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근데 그 조미료는 어느 정도 쓰세요? 쓰실 때 그럼? 가루를 들어가는 건 없죠. 뭐 소고기 조금 뭐 조미료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넣어야 되잖아요. 아예 안 넣고. 이것들이 향신료들. 향신료만 넣으면 돼요? 네, 그 소금 넣고. 소금하고 설탕 조금 들어가. 인공 조미료를 넣지 않고 사골과 현지에서 공수한 향신료로 맛을 낸 쌀국수.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착한 식당으로 선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인 이용환 씨가 잦은 출장으로 식당을 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서비스 문제. 이거 뭐지? 양념? 케첩병. 그리고 착한 식당의 기준인 위생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각종 양념통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주방에서 위생모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는 직원, 위생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용환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인 분들이 다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위생적으로 조금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안 좋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음식 있는 대로 먹고 싶어 하니까 사실 그 취지에서 이 식당을 만든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저희도 알고 있고 그 애들한테도 좀 얘기를 했는데도 그 베트남에 전부 베트남 사람이다 보니까 그 습관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고쳐져요. 다음엔 착한 식당으로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한 번 더 검증 와도 되겠죠? 예, 저희도 노력해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개월의 여정, 시청자가 추천한 200여 곳의 식당을 취재한 먹거리 엑스파일. 아직까지 착한 식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검증할 메뉴는 빵입니다. 2012년 5월 방송한 착한 빵집 편. 취재 당시 공장에서 재료를 배합해 만든 냉동 상태의 반죽, 냉동 생지를 사용해 매장에서 손쉽게 굽는 프랜차이즈 빵과 빵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인공 첨가물, 제빵 계량제를 지적했습니다.
단시간에 빵을 부풀려주는 계량제는 빵의 색도 식감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인공 첨가제이기에 소화를 방해한다는 것. 우리는 계량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 빵집을 찾았습니다. 어때요? 탱글탱글하죠. 빵에 사용하는 콩밀의 일부분을 직접 제분에 사용하고 이스트를 적게 쓰는 대신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 빵을 만드는 빵집을 착한 식당으로 선정했습니다. 착한 빵을 검증했던 기존 검증단과 새로운 검증단이 함께 착한 빵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청자가 보내온 제보를 따라 서울, 경기, 전라, 경상도 등 전국구를 누빈 검증단. 각양각색인 모양새만큼 맛도 특징도 다양한 수십 가지의 빵을 검증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착한 빵집 제보에서 발견된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입밀이 아닌 우리밀과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는 것. 일부는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잘 구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잘 구워지면 안쪽까지 아까처럼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형태가 정확하게 딱 나오는데 지금 이게 수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약간 덜 구워진 것 같이 눅눅한 상태로 보여요, 이게.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지만 완성도가 부족했던 빵집. 시청자가 추천한 또 다른 빵집은 우리밀을 사용한 천연 발효빵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거는 일반적인 밀가루고요. 원래 그럼 우리밀로 만든 거는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어요, 저희가? 수량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나오는 동안으로 아까 매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보와 다르게 빵 만드는 재료가 일정하지 않은 빵집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가 보내온 제보. 이 빵집은 직접 밀을 재배하고 재분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빵의 나라 프랑스에나 있을 법한 곳인데요. 얘기만 들어도 아마 거의 모든 오너 셰프들이 하고 싶어하는 앞에 팜투 테이블이라고 해서 앞에 뭐 자기가 재배를 하면서 직접 뭐 재분도 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빵까지 만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신선도는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맛까지 더 좋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찾아간 곳은 경상북도 영천시. 시내에서도 30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보행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인데요. 진짜 빵집을 수거가 쉽지 않은 거리에 이 외진 곳에서 과연 착한 빵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청자가 추천한 착한 식당,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다음 주에 방송됩니다. 정말 이번에는 감동받았습니다. 15개를 가져가는 게 조금도 아쉽지 않습니다.